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자, 이런 권리에 대해서 여러 명이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라고 합니다. 이럴 때 장점만 있을까요? 또 어떠한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우리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관련된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 이번 시간에는 공유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라는 것은 공동 소유입니다. 자, 그러면 공동 소유에는 여러 가지 어떤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을 때 여러 명이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 명이 갖고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거, 좀 여러 가지 지분이 있고 그런 게 자유로운 것들을 이제 공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총유, 합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유인 경우는 지금 아까 바로 말씀드린 대로 되게 이렇게 막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총유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나 종중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름의 단체는 유지가 좀 되지만 뭐 회원 관리도 이렇게 왔다 뭐 빠질 수도 있죠. 우리가 뭐 교회 안 간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지만 교회는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합유라는 거는 이제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합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입도 되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특히 뭐 지분 양도라든지 뭐 그런 거 할 때는 되게 그 다른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든지 제한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유, 총유, 합유라는 여러 가지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때 특징이 있는데, 요게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에 관련된 그런 특징이 이제 요런 게 설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공동 소유할 때를 공유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쓰는 거나 그런 걸 이제 보통 사용 또는 실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되게 자유로운 편입니다. 특허라든지 디자인권은 실시, 쓰는 거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상표권은 사용 자체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쓰는 게 문제가 없네요. 그런데 자, 이제 수익 처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무체재산권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지식재산권이라고 하고, 무체재산권, 원래 유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머릿속에서 만들어져서 나온 어떤 권리라 무체재산권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어떤 형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수익이나 처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 제한을 두게 됩니다. 자, 원래는 공유, 공동소유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인 공유는 되게 자유로워요. 하지만 수익과 처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을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수익 처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거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담보 설정,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권리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권리, 특허나 디자인권은 실시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표권은 우리는 사용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라이센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설정. 자, 수익이나 처분이죠. 돈을 벌 수 있는 거. 근데 이거를 지분권자가 이거를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유 성격보다는 합유, 우리 아까 조합 같은 성격으로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다른 사람은 특정인만 뭐 이득을 보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원래 지분이라는 거는 원래 전체의 어떤 권리에 다 이게 다 퍼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유 성격뿐만 아니라 합유적 성격이 있다. 그 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심판이라든지 우리 특허나 뭐 디자인권, 상표권 같은 경우는 특허청 우리 내부에 심판원이 있어서 소송을 가기 전에 심판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거절 결정 불복 심판, 뭐 무효 심판, 취소 심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심판은 만약에 권리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전원이 함께 같이 해야 됩니다. 뭐 다른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해도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침해 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래서 소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체적으로는 못하지만 자기 지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우리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무효, 취소 이런 심판 등은 전원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유라는 게 뭐 동업을 하신다거나 그런 거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권리를 뭐 같이 가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권리가 있던 거에 일부 지분을 누구한테 줌으로써
여러 가지 공동 소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소유는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지분 양도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특허청에다가 신청을 해서 등록원부라는 게 있습니다. 각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 뭐 부동산 같은 걸 사면 등기부등본이 있듯이 거기에 표시가 되고 등록이 되면 얼마든지 지분 양도에 대해서 공동 소유는 쉬워요. 그러니까 공동 소유도 안 되는 줄 아는데 공동 소유 공유를 되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셋이나 사용할 때는 좀 자유롭게 되지만 수익 처분에서는 제한이 있게 됩니다. 다른 지분권자의 허락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막 팔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내 권리니까 뭐 내가 특허권에다가 기술이 있으니까 뭐 70권 라이센스 다른 사람 줘야지. 예, 그런 거 다른 지분권자 허락 없이 안 됩니다. 그런 걸 잘못하면 계약 위반도 되고요.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상표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은 취소 심판에도 걸려서 상표권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 같은 것들을 전원이 안 하게 되면 부적법한 심판이라고 해서 심결이 각하됩니다. 이게 본안 어떤 중요한 내용 판단도 못 받고 각하, 일종의 패소처럼 되는 겁니다. 뭐 판단도 안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제한이 있게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심판을 했는데 무효 심판, 취소 심판 이런 걸 뭐 했는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 명이 권리자였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권리 소송 파트에 가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제한이 좀 널널해서 그러니까 제한이 좀 쉬운 거죠. 없다 보니까 1인이 그런 것들을 소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앞서서 여러분들이 아마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이런 것들은 특허청에 등록을 받아서 권리가 되는 건데 처음부터 여러 명이 권리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한 명이었는데 일부 지분을 내가 계약을 맺으면 돼요. 뭐 30%를 주겠다, 50%를 주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자기네 내부 계약을 하면 되는데 일부 지분을 줘서 원래 한 명이었던 게 두 명이 공유를 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 그거는 다 가능합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이나 실시는 좀 자유롭지만 수익과 처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원래 공동 소유를 함부로 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제한이 많으니까요. 그것도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 소유, 공유일 때는 특히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일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시거나 좀 내용을 더 자세히 아셔야 되겠다. 그러면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뭐 네이버에 윤영근 변리사라고 검색하시면 제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습니다. 블로그도 있고 하니까요.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식재산권 전문가 윤영근 변리사였고요. 윤별TV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또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